안녕하십니까? 이것저것 오만 가지를 말하는 시기 오만 가지 소범식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옛 고자를 써서 고인이라고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연고 고자를 써서 고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연고 고자를 쓰는 고인이 맞습니다. 그럼 고인과 고인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고인과 고인은 우리말로는 발음이 같고 한자로는 한 글자가 서로 다르지만 의미하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먼저 옛 고자를 쓰는 고인에 쓰인 옛 고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고자는 옛날이나 예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고자는 입구자와 열십자가 결합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 고자의 갑골문을 보면 입구자 위에로 가운데 중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입과 방패를 표현한 것입니다. 방패는 전쟁에 쓰이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옛 고자는 오래전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를 말한다 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원시시대에 동굴에 둘러앉아서 아이들에게 다른 부족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활약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던 글자가 전쟁이라는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옛날이라는 의미만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랜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을 통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역사 속 인물이나 특정 시대의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이며 현대와 대비되는 과거의 인물이나 문화를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고인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고 또는 연고 고자를 쓰는 고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고 고자는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예고자는 옛 고자와 칠복자가 결합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옛 고자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의미에서 옛날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칠복자가 더해진 연고고자는 본래 어떠한 일의 원인이나 이유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연고고자는 전쟁이 벌어지게 된 이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옛날이라는 뜻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큰 구분 없이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옛 고자는 주로 오래되다를 뜻하지만 연고 고자는 옛날이나 옛날 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연고 고자를 쓰는 고인은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친하게 지냈거나 알고 지내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을 예우하여 부르는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옛 친구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쓰거나 오랜만에 고인, 옛 친구의 흔적을 찾아 옛 추억에 잠겼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옛 고자를 쓰는 고인은 시간적 개념으로 과거에 살았던 모든 사람을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그리고 연고 고자를 쓰는 고인은 개인적인 관념으로 사망한 사람이나 옛 친구를 지칭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고택과 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고자를 쓰는 고택은 단순히 오래된 집, 옛날부터 있던 집을 뜻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오래되고 낡은 집을 말할 때 사용을 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특별한 인연이나 사연보다는 집 자체의 오래됨에 초점을 맞춘 표현인 것입니다. 연고 고자를 쓰는 고택은 특정 인물과 연고, 관계가 있는 옛집을 뜻합니다. 특히 어떤 인물이 살다가 떠난 집 또는
돌아가신 분이 살았던 집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단어 모두 옛집이라는 공통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옛 고자 고택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 오래된 집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고, 반면에 연고 고자를 쓰는 고택은 그 집에 깃든 사람의 사연이나 인연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계의 오만가지를 통해서 계속 좋은 인연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